출고 당일날에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시동 버튼을 눌렀거든요. 근데 계기판에 갑자기 빨간 경고등이 일제히 켜지더니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1억짜리 신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에요. 주말에 가족들이랑 속초 가려고 고속도로 2차선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더니 파워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서는 차들이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급하게 깜빡이를 켜고 갓길로 빠져나가는 그 순간 진짜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게다가 뒷좌석에는 애들이 타고 있었단 말이죠. 식은땀이 절로 나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안전까지 위협받으신 분도 있는데요. 그럼 AS는 제대로 되는 걸까요? 황급히 AS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내에 부품이 없어서 독일 본사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걸리는데요?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에? 6개월이요? 아니 그럼 저 1억짜리 고철덩어리를 6개월 동안 집에 세워놓으란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벤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결국은 벤츠다. 강남 소나타. 벤츠에 관해서 이런 유명한 말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젠 그 타이틀을 BMW한테 넘겨줘야 될 판이에요. 실제 국내 판매량을 보시면요. 2023년부터 BMW한테 추월당하더니 이제는 1만 대 이상 벌어졌거든요. 이제 삼각대를 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게 판매량에서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부의 상징이었던 벤츠는 어쩌다 짱츠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 걸까요? 오늘은 벤츠의 몰락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벤츠를 탄다. 이게 단순히 자동차를 탄다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왜 명품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가성비나 합리적인 소비랑은 정반대죠. 명품 벨트 같은 거 원래 재료 가격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도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고급감, 이 두 가지 때문일 거거든요. 벤츠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순수 혈통의 기술력이라는 신뢰와 고급감에서 오는 성공, 부의 상징, 이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죠. 아니 이젠 있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벤츠 지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거의 20%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모으는 과정이 완전 침공 시나리오를 방불케 하거든요. 중국의 지리 자동차라는 회사가 2018년에 벤츠 주식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벤츠는 지리 자동차의 지분 인수 시도를 한번 거절했어요. 근데 이 지리 자동차 회장 이슈프라는 사람이 벤츠 지분을 정말 갖고 싶었나 봅니다. 주식을 몰래 사들이는 거의 적대적 인수에 가까운 방식까지 사용하면서 지분을 확보했거든요. 결국 9.6%를 확보해서 개인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근데 2019년에는 벤츠의 중국 파트너사인 베이징 자동차도 이 작전에 동참합니다. 5%의 지분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지분 경쟁에 뛰어들더니 2021년에는 9.98%까지 지분을 늘리면서 단일 최대 주주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베이징 자동차는 중국에서 벤츠를 대신 팔아주던 단순 중개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주인이 돼버렸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벤츠 지분의 20% 정도를 중국의 두 기업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50%를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독일 기업의 구조상 지분 20%를 차지하는 건 사실상 주인급 영향력을 가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 둘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3대 주주가 쿠웨이트 국부펀드인데 얘들이 가진 지분이 고작 5%에서 6%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 지분율에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이죠. 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단일 세력이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파워가 정말 막강하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경영진들이 앞으로 여기가 성장할 것 같으니까 대규모 투자하자. 우리 전략이 별로였으니까 다른 걸로 바꾸자.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저 20% 지분을 가진 애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분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딱히 이상한 짓을 할 명분이 없잖아요. 괜히 이상한 짓 했다가 판매량 떨어지면 주가까지 떨어지니까요. 근데 얘들은 판매량까지 자기들이 받쳐주거든요. 벤츠의 전체 판매량 중에서 중국 판매량이 무려 40%나 되는데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벤츠차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소리죠. 지분도 많아, 판매량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방구를 낄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방구가 중국만 빼고 다른 나라한테는 독가스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선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신분 과시용으로 쓰기 때문인데요. 기존 벤츠로는 그걸 즉 꺼드럭거리기가 좀 힘들었단 말이죠. 원래 벤츠가 고급스러운 가죽과 원목이 주는 묵직한 안정감이 포인트였는데요. 이게 뭔가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손대고 바꾸다 보니 지금처럼 됐는데요. 시동을 걸면 LED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불이 들어온다가 아니라 차 안을 휘감아 버린단 말이죠. 거의 클럽을 뺨치는 수준인데 여기다 크롬을 여기저기 과하게 박아놨단 말이죠. 이게 잘 쓰면 예쁘지만 요즘 벤츠는 너무 심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뭐 저렇게 화려하게 바꾼다고 해도 다른 부분이 그대로였으면 지금처럼 까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엔진이나 하체 세팅 같은 거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기술적인 부분에 비중을 줄여버린 거예요. 원래 E클래스나 C클래스는 운전할 때 재미랑 밸런스가 중요한 모델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저 두 모델은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E클이랑 C클 사놓고 기사 두고 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앞에 기사를 두고 자기들은 뒤에 앉아서 가는 문화가 엄청 발달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S클래스에 더 비중을 두고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이 길어지는 롱휠 베이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밸런스를 생각 안 하고 늘려버린다는 부분이거든요. 뒤에 앉아있는 양반만 편하면 되니까 자동차 전체의 비율은 개나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과거 벤츠 특유의 탄탄한 느낌이 없어져 버렸고 주행감도 물렁해져 버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또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이거든요. 벤츠가 전기차를 팔 때 뭐라고 홍보했냐면요. 세계 1위 배터리인 CATL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근데 화재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실제로 센터를 까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잡브랜드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만 해도 거의 회생 불능 수준의 타격인데 여기에 더해서 결함도 엄청 심해졌거든요. 원래 벤츠의 엔진은 100만 킬로미터의 엔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견고한 웰메이드의 표본이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리스의 어떤 택시기사는 한 벤츠 차량으로 무려 46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다고 해요. 벤츠 본사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차를 기증받은 다음 신형 E클래스를 선물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벤츠 본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증 제도도 있는데요. 일정 거리 이상을 주행한 차량 오너에게 차량 그릴에 부착할 수 있는 배지를 수여하거든요. 25만 킬로, 50만 킬로, 75만 킬로, 100만 킬로, 161만 킬로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배지를 주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차는 100만 킬로를 타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 공인한 거란 말이죠. 현대차가 15만 킬로에서 20만 킬로를 타도 폐차를 고민하는 것과 엄청 대조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 넣은 48V 시스템이 이런 벤츠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앞에서 소개했던 사례처럼 저 시스템 때문에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멀쩡하게 잘 달리던 차 계기판에 갑자기 48V 배터리 경고등이 뜨면서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버리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다시 시동을 걸어도 안 걸리고요. 이게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라는 것과 48V 배터리 사이에 소프트웨어가 충돌해서이거나 하드웨어 자체의 내구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도 그만큼 많잖아요. 그래서 차가 가다 서다를 엄청 자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엔진이 정지됐다 재시동됐다 이 과정을 엄청 많이 반복하게 되고 이때 시스템이 부하를 버티지 못해서 차가 퍼져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차종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리콜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임시방패로 대응했어요. 당연히 벤츠 오너 형님들 엄청 화나셨죠. 그래서 가족과 타고 있는데 차가 도로 한복판에 섰다. 이런 글이 벤츠 커뮤니티를 도배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실내에 있는 스크린도 문제인데요. 이게 중국 스타일에 맞게 엄청나게 커져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기에는 예쁠지 몰라도 오류 투성이거든요.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계기판을 포함해서 모든 디스플레이가 검정 화면이 돼요. 컴퓨터 작업할 때 갑자기 블루 스크린 떠서 C급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속도 확인도 안 되고 내비도 안 나와서 운전할 때 엄청 불안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스크린이 자꾸 렉 걸린다거나 주차할 때 후방 카메라가 먹통이 되거나 블루투스가 자꾸 끊긴다 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벤츠는 지금 뭐라고 홍보하냐면요. 벤츠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이건 뭐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1억을 왔다 갔다 하는 럭셔리카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또 디스플레이 말고 소리도 문제가 있거든요. 원래 벤츠가 정숙함의 대명사였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광고까지 만들었었어요. 이렇게까지 정숙함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요즘 벤츠에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대시보드 안쪽에서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파노라마 썬루프에서 자꾸 찌그럭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특히 썬루프 소리는 제가 실제로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해결 방법이 WD-40을 뿌리면 소리가 잡힌다는데, 뭐 어쨌든 자꾸 이런 잡소리가 나는 게요, 내부에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구현하려다 보니 실내에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 결국 예전만큼의 조립 품질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거 해결하려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가 더 가관인데요. 이 차는 원래 그렇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뭐 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받기가 일쑤란 말이죠. 그리고 2억에 가까운 EQS 차주에게는 전기차라 조용해서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뭐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 센터의 태도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이미지가 구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일이 발생을 해요. 바로 할인인데요. 원래 벤츠가 할인 없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S클래스를 사러 가서 할인을 요구하면 딜러들이 딱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저희는 벤츠입니다 라는 말로요. 또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돼서 기존 고객들한테도 손해가 가지 않았고, 근데 23년에서 24년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력 모델인 E클래스조차 연말이나 분기 말에 1,000만 원 이상 할인을 때려버렸거든요. 특히 비인기 모델인 EQS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깎아주는 파격 세일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벤츠는 할인이 없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몇 달 전에 제값 주고 산 고객들의 통수를 제대로 때리는 최악의 한 수가 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이 한 번에 증발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을 단 하루 만에 겪은 거란 말이죠. 이게 벤츠를 믿고 충성 고객이 된 사람들을 안티로 돌려 세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소비자 사이에서 벤츠는 신차로 사는 게 가장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시장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차 가격이 반토막이 나버리니까요. 이렇게 많은 할인과 무이자 할부를 남발하게 되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만만한 가격이 되니까 카푸 형님들이 또 이쪽을 많이 넘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벤츠 타는 사람을 보면 제 카푸원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것 같아요. 이 모든 부분이 섞이게 되면서 요즘은 짱츠라고 불리게 된 벤츠인데요. 기술은 중국에게, 시장은 BMW에게, 미래는 테슬라에게 뺏겨버리기까지 했단 말이죠. 사면 초과의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벤츠가 과연 다시 정상의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겪은 황당한 벤츠의 결함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관련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